안녕하세요. 물안가를 배우고 나서 이제 다 알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순간들 있잖아요. 혹시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는 학습에 어쩌면 마지막 퍼즐 조각, 가장 강력한 단계일지도 모르는 개념 성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개념 성찰 중요하죠. 네, 보내주신 그 교육 지침서 발주의 내용을 보면서요. 이게 단순한 복습을 넘어서 어떻게 배움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자료가 사실 교육자들을 위한 거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 안의 지혜는 뭐랄까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자기 삶이랑 연결하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개념 성찰이 왜 그냥 뭘 배웠나 확인하는 것 이상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배움의 깊이랑 의미를 더하는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마치 등산하고 나서 정상에서 이렇게 쭉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그 풍경의 진짜 의미가 보이는 것처럼요. 비유 좋네요. 딱 그거죠. 자, 그럼 이 의미 찾기 여정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네. 먼저 개념 성찰,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에서는 이걸 개념 인식에서 시작해서 개념 전이까지, 그러니까 학습자 스스로 걸어온 그 배움의 길 전체를 돌아보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알게 됐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좀 달라졌나?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의미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내면화 과정이라는 거죠. 네, 정확해요. 이 단계의 진짜 핵심은 흩어져 있는 구슬 같은 지식 조각들을 의미라는 실로 꿰어서 하나의 보석 목걸이로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슬을 보석 목걸이로? 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가슴으로 느끼고 또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지혜로 바꾸는 작업인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화는 질문의 방향인데요. 질문의 방향이요? 네, 무엇을 알게 되었나? 이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잖아요. 여기서 이 배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라는 주관적인 의미 부여로 초점이 완전히 옮겨가는 겁니다. 아하, 그게 배움을 그냥 정보가 아니라 나만의 어떤 통찰로 바꾸는 열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자료가 교사 혹은 스스로 학습할 때 나의 역할을 정답 확인자가 아니라 성찰적 동반자라고 정의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배움의 의미를 같이 찾아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역할, 청취자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런 성찰적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세 가지 질문이 그 성찰적 동반자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배웠지? 어떻게 성장했지? 그리고 이 배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그 세 가지?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이 질문들이 어떤 외부의 평가를 위한 게 아니라 학습자 내부의 성찰을 이렇게 촉발시킨다는 거예요. 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스스로 자기 배움 과정이랑 그 의미를 탐색하도록 돕는 약간 안내자 같은 역할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목록으로 보기보다는 얘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전략은 뭐랄까 각기 다른 각도에서 배움을 깊게 파고드는 드릴 같은 거예요. 첫째가 배움의 과정 되짚어보기. 과정 되짚어보기. 네, 이건 마치 탐험가가 자기 여정을 복기하듯이 내가 처음에 뭘 궁금해했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나? 이걸 떠올리는 거죠.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생각의 흐름이나 감정 변화까지 다 포함해서요. 어떻게 배웠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자체가 중요한 성찰이죠. 그럼 두 번째는 삶과 연결된 질문 던지기군요. 배운 개념을 그냥 서랍 속 지식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내 경험, 내 고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묻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배움을 진짜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공감을 배웠다? 그러면 최근에 친구 관계에서 이 공감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든지 이걸 알기 전이랑 후 나는 어떻게 달라졌지? 처럼요. 구체적인 내 삶의 맥락 속으로 개념을 가져오는 거네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랑 만나는 순간. 네, 그렇죠. 현실과 만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스스로 일반화하기. 이건 배운 내용의 핵심을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해보는 거고요. 누가 설명해준 정의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느낀 걸 담아서요. 네, 이게 바로 배움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보랑 경험 속에서 제일 중요한 알맹이를 딱 찾아내서 아, 결국 오는 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나만의 문장으로 딱 응축하는 거죠.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지식이 비로소 완전히 내 것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 되짚기, 삶과 연결하기, 스스로 일반화하기는 결국 배움을 단순 정보 습득에서 깊은 내면화로 이끄는 아주 유기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의미 찾기라는 부분이 저는 특히 와닿았어요. 예를 들어 사회 시간의 변화를 배웠을 때 그냥 세상은 변한다 이 명제를 아는 거랑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아,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만의 답을 찾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배움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그 질문 예시들이 그걸 아주 잘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번 탐험 학습을 통해 변화에 대해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니? 앞으로 네 삶에서 사회가 또 변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 아, 단순히 변화란 무엇인가가 아니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의 변화랑 미래의 삶까지 연결시키잖아요. 또 다른 예시로 친구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보니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니? 앞으로 친구 관계에서 무엇이 달라질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확인을 넘어서 해석, 감정, 심지어 행동 변화까지 다 아우르는 질문들이네요. 네,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배우고 나서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지? 하고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교과서의 정답이 아니라 학습자 마음속에서 뭔가 울려 퍼지는 깨달음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아, 결국 사회가 변하면 나도 변해야 하고 그 방법은 내가 찾아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마침표는 진짜 내가 직접 찍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서 교사한테 정답을 알려주고 싶은 유혹을 참고 기다리라고 조언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연결하고 또 자신만의 언어로 의미를 구성할 시간을 주는 것. 그 과정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성찰적 동단자의 핵심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이제 좀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교실 활동 예시들이 있긴 한데 이걸 혼자 학습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적용 가능한 어떤 핵심 원리로 다시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너무 많으면 또 부담스러우니까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 활동 예시들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핵심 원리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원리요? 네. 첫째는 자신의 학습 여정 가시화하기. 거창한 지도를 그리라는 게 아니고요. 학습 노트를 쓰면서 처음엔 뭐가 궁금했지? 어떤 부분이 특히 어려웠나? 언제 하는 순간이 있었지? 이런 질문에 답해보면서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기록해보는 거예요. 아, 과정 되짚기를 위한 실마리를 남겨두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당연히 삶과 적극적으로 연결하기겠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의식적으로 잠깐 멈춰서 질문을 던지는 습관에 들이는 거죠. 이 지식이 내 일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걸 배우기 전이랑 나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나? 앞으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요. 앞서 말한 삶과 연결된 질문 던지기의 핵심이네요. 네, 단 하나의 질문이라도 깊이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핵심 아이디어 응축하기군요. 네, 배운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딱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연습이에요. 자료에서 나의 한 줄 깨달음이나 나만의 핵심 아이디어 작성으로 제시된 부분이죠. 나는 이번 학습을 통해 오는 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간단한 틀을 써도 좋고요. 핵심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해가 더 명확해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겠네요. 네, 이게 바로 스스로 일반화하기의 실천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원리, 여정 가시화하기, 삶과 연결하기, 핵심 응축하기로 정리하니까 훨씬 명료하게 다가옵니다. 네, 훨씬 간단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성찰이 또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자료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재미있었어요 같은 좀 피상적인 답변에 그치거나 삶이랑 연결하는 걸 어려워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만드는 걸 막막해하는 경우요. 아, 네.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죠. 근데 이것들도 사실 앞서 말한 세 원리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성찰이 너무 피상적이다. 그러면 여정 가시화하기를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재미있었다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 왜 재미있었고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구체적인 과정과 감정을 떠올리도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그걸 어떻게 넘겼지? 처럼요. 아,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질문이 필요하군요. 그럼 삶과 연결이 어렵다면요? 그때는 삶과 연결하기 질문 자체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데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배우고 나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좀 다르게 해볼 만한 게 있을까? 라든지 내 주변 사람 중에 이 내용을 알면 좋아할 사람이 있나? 이런 식으로 좀 사소한 연결고리부터 찾아보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아니면 배우기 전과 후 내 기분이나 관점에 혹시 미묘한 변화라도 있었나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핵심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게 막막할 때는 핵심 응축하기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럴 땐 약간의 구조적인 도움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나는 무엇을 통해 오오는 오오라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문장 틀을 활용하는 거죠. 아, 틀을 사용하는 거요? 네, 빈칸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아니면 핵심 키워드 몇 개를 적어놓고 그걸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내 생각을 꺼내놓는다. 여기에 의의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건 성찰 자체를 형식적인 숙제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과의 의미 있는 대화로 여기는 태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과 좀 차분한 공간을 허락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판단 없이 이렇게 들어주는 성찰적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자료에서 교사의 경청이나 진심 어린 피드백을 강조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구조화된 질문이나 도구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찰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깨달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해요. 와, 네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대단한데? 이 깨달음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개념 성찰은 학습의 그냥 끝맺음이 아니라 자료의 표현처럼 정말 배움의 마지막 순간에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네, 지식을 단순히 쌓는 걸 넘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내면화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평생 학습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죠.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의미 구성자로의 전환. 끊임없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배움이 나의 관점이나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배움의 진짜 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고 이 개념 성찰이야말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엔진과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엔진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무언가를 배우거나 경험하실 때 아주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잠시 멈춰서 이런 미니 개념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입니다. 이번 경험이나 학습 여정은 어땠지?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 핵심을 내 언어로 말한다면 뭘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작은 멈춤이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 또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정규 교육이나 좀 의도적인 학습 상황에서의 성찰을 다루었는데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기사 한 줄, 동료와의 대화,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경험에서 얻는 그 수많은 비형식적인 배움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개념 성찰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일상 속 배움. 네. 어쩌면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상적인 배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더 자주 그래서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지? 라고 묻는 그런 성찰적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더욱 절실한 시대는 아닐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성찰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